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돈, 원화의 디지털 버전, 바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거대한 전쟁의 소막이 올랐습니다. 미래현금의 패권,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전쟁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본 내용은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의 잔액이요. 이게 그냥 충전해 놓은 포인트가 아니라 은행 예금처럼 실제 우리나라 돈, 원화와 1대1로 교환되는 디지털 현금이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게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삶에 가져올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장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그 전쟁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플레이어는 누군지, 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짚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여기까지 한번 쭉 달려보겠습니다. 모든 큰 투자 테마는요, 항상 정부 정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스테이블 코인 대전, 이것도 예외는 아니죠. 도대체 정부는 왜 이 새로운 판을 열려고 하는 걸까요? 그 속내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벌써 올해 1월에 정부 법안이 나왔고요. 1분기 안에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법이 통과되고 나서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이게 다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 원화의 가치가 딱 고정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 이 발행 조건입니다. 법을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오직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가진 컨소시엄만 만들 수 있다. 바로 이 단 하나의 규칙이 앞으로 이 시장의 모든 경쟁 구도를 결정짓게 될 겁니다. 자, 정부가 경기 규칙이 딱 정해졌죠? 그럼 이제 선수들이 전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금융 전쟁터에서 과연 어떤 동맹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전력 지도를 함께 펼쳐보시죠. 네, 바로 이 그림이 미래 금융 생태계의 판도를 보여주는 일종의 전략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한테 익숙한 결제 플랫폼, 기술 기업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들을 뒷받침해줄 금융사, 인프라 기업들이 쫙 포진해 있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손을 잡고 경쟁하게 될지 정말 흥미로운 구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잡해 보이는 지도를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크게 3개의 세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팀 카카오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똘똘 뭉친 연합군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맞서는 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페이와 금융당자 미래에셋증권이 손을 잡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돈을 버는 이 모든 거래의 길목을 지키고 있는 NHNKCP 같은 인프라 강자들, 이렇게 3그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팀의 핵심 선수들을 한 명 한 명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게임에서 누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을까요? 각 팀의 강점과 약점을 한번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카카오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압도적인 사용자 수가요, 다른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벽, 그러니까 해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특히 중요한 건 자체적으로 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은행 주도 컨소시엄이라는 규제 문턱을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넘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연합군도 절대 얕볼 상대가 아닙니다.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그 막강한 쇼핑, 결제 생태계에다가 우리나라 최고의 증권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의 금융 전문성, 자산관리 노하우가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결제만 하는 걸 넘어서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와는 결이 다른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진 도전자라고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골드러시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금을 캐러 간 사람들보다 더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NHN KCP나 다날 같은 이런 인프라 기업들이 그 곡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카카오가 이기던 네이버가 이기던 결국 모든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이들의 결제망을 반드시 거쳐야 하거든요. 승자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이 기업들의 가장 큰 투자 매력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 기회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냉정해질 시간입니다. 모든 거대한 변화의 뒤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장애물들, 리스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길이 황금으로만 깔려 있지는 않겠죠? 타이타닉호가 그랬던 것처럼 이 화려한 항해의 앞바다에는 어떤 거대한 빙산들이 숨어 있을까요? 기회와 위협이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쪽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겠지만 반대로 정부 규제가 조금만 박혀도 판 전체가 뒤흔들릴 수 있어요. 또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 아무도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해킹 같은 기술적 보안 문제.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런 핵심 리스크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한 성공 투자의 3가지 원칙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분산 투자입니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 기업의 대박 가능성에도 걸어보고 또 누가 이기던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인프라 기업에도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둘째, 긴 호흡으로 봐야 합니다.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초반에 앞서 나간다고 끝까지 1등이란 보장은 없습니다. 진짜 승자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드러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각 컨소시엄의 기술 개발은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이 2가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런 리스크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이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다.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그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하시겠습니까?